오늘은 여행과 교육 그리고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하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가서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가 아니라 뭐 8시간씩 아니면 뭐 이틀에 걸쳐서 좀 길게 강의할 때 그 수강생들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쓰는 건데 조금 바꿔서 어제 저녁에 좀 바꿔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여행하고 교육 그리고 질문, 시니어들은 과연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예요. 예,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아침이면은 어쨌든 해변가라서 이렇게 안개가 끼고 멋진 사진을 누가 찍었더라고요. 보통 인생은 이제 여행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시니어는 어떤 여행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숨을 참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아주 참으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또 자연과 함께 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이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 굴이 어떤 모습일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힘들지만 궤도가 있어서 이 지금 보이는 기찻길의 궤도처럼 그냥 힘들게 걸어갔던 그런 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이 우리가 잘 지켰던 것은 이렇게 비를 나누는 친구 덕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짧지만 긴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사실 제가 살았던 60년이 뭐 별게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역사를 만들어 왔기에 이제는 조금 높은 곳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끄럽지만 뭐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여행이라는 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여행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아까 앞에서 그림처럼 그렇게 힘든 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 때문에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자, 제가 만약 혹은 선생님들이 외국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이 처음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와이를 처음 가기 전에 이제 하와이를 가자 그러고 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와이에 가는 책이었어요. 가이드북. 그죠?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책방에서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드북이에요. 뭐 도쿄, 마이애미, 스페인, 모로코, 뭐 캘리포니아, 뭐 리스본 이런 책들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바른 길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은 처음 갔던 곳에서 처음 보는 문화,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풍광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우린 책 속에서 배운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서는 거기 가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게 진짜 있어? 피사의 사탑은 정말 어느 정도로 구부러져 있었지? 하와이는 섬이 몇 개야? 그래서 그냥 가서 거기서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고 내가 책에서 본 내용을 확인하려는 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움이 조금 부족했고 또 갔다 와서도 그냥 그 책에 있던 게 거기 있더라고 라고 하는 할 말이 없는 여행을 했던 건 아닌가 반성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여행과 우리가 했던 그동안 쭉 받아왔던 교육은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것, 여행 동안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행과 교육은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 몰랐던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예, 모른다에서 시작하는 거죠. 난 몰라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과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알까요? 내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난 그것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잘 질문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 질문하지 못할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괜히 떠들었다가 중간도 못 가고 꼴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질문하면 또 옆에서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해? 라고 하는 비아냥이 무섭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건데 괜히 질문했다가 개망신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또 뭘까? 왜 우리는 질문하지 못할까? 우리는 그 한 번도 우리의 질문이 뭐 정당하다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또 배웠던 것은 아까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서 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잘 외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선생님은 그것을 뭐 R을 어를 얘기했을 때 그 R을 어를 가르쳐 주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기본이고 난 그걸로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가르쳐 준 아와 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G20을 하고 나서요. G20을 하고 나서 한국이 너무 잘했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정에 없던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EBS에서 우리는 대학에 왜 가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이런 동영상을 하나 했습니다. 대상자는 기자이고요. 기자는 질문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기자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좀 똑똑하고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화면을 보게 됩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I to see think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know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everywhere.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un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 사람들은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no takes 하면서 여러 번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고요. 저 중국 기자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새끼 왜 지가 허락을 시키지도 않는데 나와서 그러냐라고 했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면 뭐 통역까지 해준다는데 질문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반성을 하는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기자의 잘못도 아니고 그들의 용기도 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어떤 부끄러운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다 몰랐다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맞았다 틀렸다를 얘기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내용대로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솔직함,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솔직함을 다른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교수의 특강 장면이 아니라 수업 장면입니다. 얼뜻 봐도 대략 한 300~400명 이상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마이클 샌델 교수는 굳이 PPT를 띄워놓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여행과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수업하겠습니다 하고 제목만 정해주죠. 물론 그 전에는 오늘 수업이 여행과 교육이라는 거를 다 공부하고 온 학생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사이사이에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행과 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할 학생, 그러면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학생이 자, 저 학생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혹은 반대하시는 분이 또 이야기하십시오. 얘기를 해요. 동의도 되고 반대도 하고. 그러다가 이 의견이 달라져서 막 격론이 되면 그때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개입하죠. 그건 이렇고 저렇고. 저는 이제 그 시니어가 여행을 하는 일, 그리고 교육을 하는 일, 또 누구가 이야기하는 일은 바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재자로서의 시니어,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으면 질문하는 시니어.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